전 세계는 지금 수직 이착륙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요. 수직 이착륙은 저도 이제 군사무기를 발표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항이 필요가 없어요. 인천공항이든 뭐 어떤 김포공항이든. 왜냐면 F-35는 이미 수직 이착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불꽃 조절해서 서서히 떠오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진은 큰 엔진을 통해서 하고, 수직 이착륙은 작은 엔진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에 제트 엔진을 달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밑으로 F-35도 이렇게 뒷부분을 하고 있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밑에다 작은 엔진을 다루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공유가 전투 항속거리라는 게 있는 게, 기존의 연료 자체가 거기다 연료 탱크를 담아서 움직이는데 항속거리라는 게 있어서 얼마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직기 착륙 하다 보면 그 연료가 바닥 나서 항속거리가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작전 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기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자동차에도 휘발유 산소, 그다음에 LPG 산소, 그다음에 경유 산소 이렇게 하자. 그다음 항공유 산소. 저는 산소 탱크를 따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섞어준다는 거죠. 그 필요한 배도 이제 배 선박유 플러스 산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뭐 전기로 추진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주행거리나 항속거리가 늘어난다. 거기다 이제 수소산소를 넣어준다는 거죠. 어떤 데는 탄소거리가 좀 더 늘어나요. 거기서 보면은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있으면 더 좋아요.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에서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고 그걸 섞어준다니. 쓸 때만 같이 섞어놓으면 이게 화재가 일어나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쓸 때만 섞어준다는 거죠. 제가 제 방식의 불안가스 얘기를 했었죠. 제 방식의 불안가스를 얘기를 했는데, 불안가스는 원래 2대1이에요. 수소 2, 산소 1인데, 그러면 이거 현재 이 2대1을 벗어난 모든 구조가 제 기술이라 그랬죠. 산소 양을 어떻게 했든 간에 변경을 시켜서 불안가스가 아닌 다른 가스를 만들고, 그 연료를 수소산소를 따로 각각 보관하고 있다가 같이 넣으면 터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쓸 때만 섞어준다는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수소 1, 산소 1도 괜찮고, 수소 1, 산소 1.2, 또 1.23. 너는 그래 1.2, 나는 1.24. 나는 1.25 할게. 나는 1.26 할게.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건 난 너하고 틀려. 이러면 안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1대 2도 제 기술이고, 1대 3도 제 기술이고, 수소일 산소 1대 3.3, 3.4, 3.5, 3.7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산소 양을 좀 더 많이 섞어주면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큰 어떤 폭발력, 뭐랄까 파워가 세진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기존에 제가 석유 정제를 할 때도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수소를 갖다가 넣는다 그랬잖아요. 수소를 넣어갖고 정제를 하시는데, 상중하로 넣고 또 여러 군데에 넣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콜라 같은데 탄산, 맥주 탄산 넣는 기타 탄산 넣는 구조에서도 액상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넣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그렇게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라는 것을, 콜라 회사도 그렇고 코카콜라가 됐든 펩시콜라가 됐든 맥주 회사, 전세계 하이트 젤로라든 어떤 데서도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석유 정제할 때 수소만이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석유 정제할 때 제 기술이고, 또는 거기다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고품질의 석유를 정제를 해서 얻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를 가열하실 때, 뭐 석유를 가열하실 때는 뭐 자기네들이 석유가 싸면 석유로 하고, 뭐 이렇게 태양광 반사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이렇게 오목간 홈을 파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해가지고, 그렇게 수십 군데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빛을 조사해서 해주면 좋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을 가열해 갖고 끓이는 구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수 담수할 때 끓여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고 증기는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해가지고 동서남북 반사, 태양광이 어느 각도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더라도 반사 복사를 통해서 하루 종일 이것을 발전으로 하거나 공기나 물을 가열해서 하거나 음식물을 촉촉하게 만방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죠? 뭐죠? 수소, 그 다음에 그 정수기 같은데 집안에 가정용 정수기 동그랗게 말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표면적을 넓게 해서 넓게 펼쳐가지고 목적별 필터, 다용도의 목적별 필터 이렇게 쭉 펼치면은 그 물을 그냥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해수 담수할 때도 해수 담수화 필터를 목적별로 넓게 펼쳐서 이렇게 그렇죠. 속도가 빠르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YTN에서 어떤 정수장에서 이렇게 그거를 넓게 펼친 거를 동그랗게 말으셔가지고 그걸 YTN에 사실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심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넓게 펼치는 것이 동그랗게 말기만 하는 기술이 틀린가요? 그거 제 기술이에요. 네, 참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내셨고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관광 유럽 쪽이죠. 이런 데도 광고를 내시고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를 내고 있고요. 그때부터 ITN의 제 기술이 쏟아져요.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저대각 플라스틱 창문 한다는 거. 밖에는 안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인 구조를 해서 보수성이 털리니까 털리지 않게 하고 단열도 되고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플라스틱 유리창에 넣어서 하고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그런 기술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또 홈은 뭐 크기는 나노 구조로 다셔도 되고 어떤 크기로 그래서 그렇게 플라스틱은 얇게 여러 겹으로 가서 빛의 투과를 더 좋게 해서 플라스틱 창을 한다. 두껍게 하면 이게 투명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플라스틱 방탄물, 플라스틱 방탄 소재로도 갈 수 있다.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이렇게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필름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YTN은 이게 서울시에서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대시는데 플라스틱창을 덧대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그런 기술 쓰신 거 아니시죠? 그것도 뭐 실리콘 웨이퍼다. 그 다음에 이런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구조는 고무판과 고무판, 플라스틱과 플라판, 금속판과 금속판을 결합할 때 나노 구조가 됐든 어떤 형태의 홈을 파서 결합시키면 접착이 잘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현재 있는 단열 벽지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개 접합하는 구조. 단열 벽지를 벽에 부착할 때도 홈을 파서 하고 좀 벽지에다가도 하고 장판에다가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합판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여러 겹을 여러 종류의 것을 이렇게 결합시킬 때 그때도 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타이어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타이어 접합 또는 물놀이용 매트 접합 그 다음에 군사용 어떤 고무보트 같은 이런 접합 구조에 상하게 돼요. 축구공, 농공, 배구공, 인조가죽, 천접합 그렇죠. 뭐 산업상에서 수십만 군데가 있는데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합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산업상에 있어서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비닐 접합에도 쓰고 종이 박스를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고요. 비닐과 비닐을 접합시키는 비닐의 종류가 틀린 것도 있고 천 접합, 텐트 접합할 때도 이거 쓰고요. 접합 구조에 다 들어갑니다. 옷 같은 것도 접합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역시 그래서 뭐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플라스틱 판, 유리기판 할 때도 유리석영 같은 옛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줘요. 그래서 상당히 열이 쌓이지 않고 일부러 발산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지하 터널 파듯이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에 그 전기선, 통신선을 수직과 수평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삼성 협력사인 코닝사에서도 이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이제 절연 구조를 유리석용 코팅에서 유리망코를 넣어서 가지고 절연을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그런데 실리콘 웨이퍼는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타 다른 기판에 홈을 파가지고 지하 홈을 파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을 수 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열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텅스텐은 이제 밀도가 높아서 거기 열이나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그럼 텅스텐 얇게 들어가든지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열을 축적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열이 축적되면은 그것이 이제 제품의 불량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축적되어서 신호가 소실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발열이 일어난 건 안 좋은 거예요. 연산을 많이 할 때 엄청난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발열 제어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냐면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갖다가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넣어가지고 하고 플라스틱 창을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안팎으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에도 준다 그랬죠. 이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제로 한 빗물이 이렇게 딱 스며들면 때가 잘 안 묻는 그런 플라스틱 창 유리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에 보면 이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콘크리트 물통이 됐다 어떤 물통 파이프를 통해 파이프 압력을 통해 계단식으로 나가지고 물이 증가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간다. 이 파이프를 이게 이제 3D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파이프 안에 전기선 통신선 넣는 거죠. 그럼 발열이 이제 그 안에 가둬주는 구조가 되고 이거를 SK하고 삼성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하고 마이크론 이런 데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발열이 이때도 여기 자체했다고도 이 반도체했다고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지라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들어가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러 개 코팅 구조로 열이 축적이 되지 않고 약간 살짝 비스듬히해서 빠져나가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제 기술이 이제 반도체 다른 데서도 무단으로 쓰이고 있는 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살펴보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거 다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또 얘기를 할게요. 얘기만 제가 기술만 좀 몇 개 언급을 하고 수직 이착륙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착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변속기 없는 기술도 마저 얘기할게요. 변속기 없는 기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속기를 이렇게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를 현재 있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변속기 없어지면 되게 구조가 단순해지죠. 비용도 싸지고 연료 양을 그것이 이제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뭐 전기 방식 연료 양을 많고 적음을 따라 이렇게 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여기다 15W, 30W, 60W 전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통합할 수 있는 전구를 만들어서 전기양이 약하게 주느냐 중간 정도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 빛의 밝기를 10W, 30W, 60W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런 전구 만드시면 다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LED 등 같은 것이 이렇게 램프가 이제 반도체 소자로 있잖아요. 그럼 그걸 램프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40개가 있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포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예요. 10개만, 20개만, 40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밝기를 정하거나 거기다 이제 색깔을 만약에 넣는다고 합시다.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이제 40개가 있다고 하면 색깔을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색깔을 넣을 때
전기에 강중약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인트 조색할 때도 어떤 색깔을 흐리게 주거나 어떤 색깔을 강하게 주면 색이 틀려지거든요. 이 색깔을 갖다가 좀 더 강하게 주면 또 색이 틀려져요. 저도 미술하는 사람이라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어떤 색깔을 강하게 주거나 약하게 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페인트 이런 그 만약에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곳에 전기를 강하게 약하게 주냐에 따라 빛의 조색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을 해서 가로등 같은데 이런 걸 놓으면 이제 그렇죠. 그 빛의 축절을 만들어 주거나 뭐 디스플레이 기술로 사용되거나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되거나 제 방식에 이제 광소 및 끝단으로 가지고 이제 그 전구를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반도체 소자처럼 구리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빛에 이제 전기를 줄 때 강중약의 기술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빛에 어떤 데는 어둡고 어떤 데는 이렇게 밝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빛으로 이제 입체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명암을 만들어준다고 그러죠. 빛으로 해서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옛날 사진을 이렇게 현대적인 옛날 사진의 색은 이제 빨간색이다 그러면 구린 빨간색인데 그래서 고급스러운 빨간색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바꿔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정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이게 디스플레이 기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하지를 고하지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을 하자. 방송가에서 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박나래 씨가 그걸 하시던데 방송가에 제 기술이 무단으로 좀 많이 나오고 뭐 특히 그거 제 식품 기술 말고 다른 기술도 만약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왠지 거기서 저기 식품 기술이 시골 마을 위장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전통적인 막걸리를 만들지 않고 빵만 이스트기를 넣어서 탄산을 일부러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참시에서도 이렇게 통합 액젓을 말씀을 드렸더니 까나리 액젓, 제일마드라, 멸치 액젓, 새우 액젓 이렇게 들어가서 순순 또는 거기다 참치 액젓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부들이 이제 김치 담글지를 모르니까 가장 적합한 이런 비율을 만들어서 통합 액젓으로 팔자. 다른 이제 통합 액젓이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거 섞어서도 이거를 얘기했더니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도 씨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끓인 다음에 소금, 설탕 넣고 되더라고.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매주도 쓰지 않고 된장을 만든다. 메주가루 플러스 이게 어떤 소금, 설탕만 넣으면 되더라. 찹쌀가루하고. 그래서 이제 끓여서 하는 방법 그냥 비비거나 찹쌀풀 넣어서 그냥 비비거나 그냥 끓여서 할 수 있어요. 메주가루 넣고 찹쌀가루 넣고 소금 설탕 그냥 그게 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늘 그런 거 진간장 참치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이것이 속성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아니면 그냥 그 콩을 메주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것을 갈아요. 그리고 소금 설탕만 넣어갖고 하면은 그게 찹쌀풀 넣고 그게 이제 된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콩 종류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볶은 길이로도 이제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된장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완두콩이라든지 뭐 대두 뭐 다른 종류의 콩들 검은 콩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경낭콩도 있잖아요. 그런 콩 종류로 제가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 녹두라든지 아니면 팥, 그다음에 옥수수, 조, 보리, 수수, 쌀 다른 곡식으로도 이게 된장을 만들 수 있다.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소금, 설탕 넣으면 간장이 된다. 간장 넣을 때 색을 색깔을 까맣게 하려면 검은 콩 내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인위적인 색소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추장도 이제 고춧가루 넣고 찹쌀풀 넣고 소금, 설탕 넣고 끓이면 돼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른 거, 정말 참치액젓 넣는다는 거죠. 여기다 고추장, 된장, 간장에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오종, 쭈꾸미, 깐새,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외국에 소스로서 판다. 또는 유자채,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업,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든다. 매실청을 만든다. 매실청도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 만들어 끓여서 전통적인 방법이야.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이제 끓여서 만드는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도 볶은 길이가 좀 들어가주거나 이렇게 고추장, 된장, 간장에도 이렇게 카레가루나 조리대가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카레가루 같은 거 넣거나 이제 아니면 조리대 아니면 볶은 기리가루를 넣어주니까 이것이 좀 더 맛있더라. 고추장 그 끓여서 그 물이 들어가도 맛있더라. 고추장, 된장, 간장, 매실청에 이런 것들도 뭐 물려 쌀려 식초에도 끓여서 만드는 식초는 제 기술에 끓여서도 발효가 되더라. 끓여서 만드는 피시 소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이런 것은 제 기술이다. 그래서 그 피시 소스도 튀겨서 만들면 더 맛있다. 튀기거나 굽거나 삶거나 해서 피시 소스 만들면 그 다음에 더 발효가 되더라. 소금 설탕 넣고 그 다음에 뭐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가루, 신간, 참치 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이런 피시 소스에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생, 고등어나 햄 소스에 다양한 걸 섞어서 피시 소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유자채,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산, 파마산, 치청, 천혜,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맥주나 술을 넣어서 피시 소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육고기로 만드는 피시 소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면소고기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육고기로 센 걸로 해서 소금, 설탕 넣어가지고 절여갖고 하면은 발효가 돼요. 거기다 마늘 가른 거 이렇게 진간장, 참치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생, 고등어나 참치, 햄소스 이런 걸 첨가해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다. 또는 피시 소스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을 끓여서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끓여서 그것을 육고기를 만들고 그것을 피시 소스에 섞어 주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커피 원두도 이제 튀겨가지고 기름 아주 튀깁니다. 튀겨가지고 이제 콩기름하고 섞어가지고 튀겨서 그것을 좀 물에 한번 살짝 씻어 기름이 많아지니까 기름 튀겨서 계속 후라이팬에 볶아갖고 로스팅하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후라이팬에 볶다가 나쁜 기름이 좀 나와요. 냄새나는데 살짝 물에 씻어서 하면 프레시한 원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특히 백종원 씨가 이제 시골마을 이장훈 씨하고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셨고 그래서 커피점을 가맹점을 하시고 또 거기도 보니까 뭐 신세계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 다 친하신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 하시면 저기 오뚜기가 됐든 어쨌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 어떤 라면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안 되겠고 제 기술이 어떤 간단한 김치찌개 만드는 게 간단한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김치찌개 만들어서 라면식으로 파는 거 뭐 그것만 넣으면 1인 가구만 잘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렇게 막 그다음에 미역국이라든지 다양한 국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인데요. 그것도 쓰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디어 자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양미리 같은 것도 제가 뭐 이렇게 뭐죠? 캐비어 알 튀겨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에 캐비어 알 되게 히트작 같을 것 같은데요. 명란 알이라든지 날치 알이라든지 양미리 기타 고기 알들을 튀겨서 판매하는 안. 그래서 이거를 유통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더니 이게 또 거기서 에드워릴인가 그분이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또 나오더라. 양미리 알을 가지고 삶아서 튀기진 않고. 이거 그렇죠. 이런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하시지 않다가 참치회사 같은데 하면 되게 괜찮겠다라고 또는 그것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기타 알들을 갈아서 라면 같은 거 넣는 스프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조리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가루나 액상을 이렇게 스프식으로 이렇게 갈비탕에 육개장 라면 뭐 이런 데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것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답답한 일인데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든 곡식에다가 제 방법에 또 의학 방법 그리고 제약 방법의 의학 방법을 통해서 저도 오랜 연구를 거쳤고 2019년도에 제약회사에 컨택을 했는데 이것이 연결은 잘 안 됐으나 그거를 가지고도 또 사업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이런 부분을 방앗깻잎을 이렇게 동물의 사료에 첨가시켜 가지고 동물들을 건강하게 하는 기술 보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하고 이제 유자청하고 조리대가 합해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먹는 배 아플 때도 좋고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늘 먹어도 괜찮은 애들은 매실청 플러스 마늘청, 생강청, 조리대를 할 수 있다. 또는 유자청도 곁들일 수 있다. 이걸 하시는 거 아니죠? 사람에게도 배 아플 때 이거 적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방앗깻잎이 관절에 좋다 그러니까 방앗깻잎하고 콩, 녹두하고 콩 이런 것도 볶아가지고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방앗깻잎하고 생강 또는 커피 생강이 관절에 좋다 그랬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커피 생강하고 사과가루 하면은 이것이 이게 약간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다 그랬죠. 제가 이게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커피 잎이나 유자청 잎 이런 거를 가지고도 동물의 항공 규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매실잎 같은 거는 이렇게 싸게 단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 뭐 조리대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단가가 세니까 방앗깻잎 같은 거 싸거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을 도와주는 관절 질환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나 이렇게 척추 아플 때 운동을 할 때 다치거든요. 팔꿈치다. 척추는 관절 질환에 탁월한 거.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방앗깻잎에다 다른 것을 섞어서 관절에 좋다. 이렇게 선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약회사에도 하지 마세요. 커피를 이제 콩기름에 튀겨가지고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작용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약회사에서 하시거나 방송가에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끓여가지고 이제 원두커피 만드는 기계는 너무 약해서 가루로 만들어 주전자에 넣고 끓여서 계속 반복해서 먹었더니 호흡기 바이러스에 되게 좋더라. 독감 걸리거나 이런데 그다음에 어떤 감기 걸렸을 때 탁월하더라. 편도선 같은 것도 싹이 걸렸을 때도 없어져. 편도선염 같은 거 없어지더라. 금방 되게 빠르더라. 입술은 이제 헤르페스 할 때 근질근질하잖아. 그것도 없어지더라. 헤르페스 계열은 대상포진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대상포진 헤르페스 계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다른 바이러스에도 작용을 하고 세균 작용도 강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통해자가 좀 계속 있어서 고민이 있었는데 원인은 알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헬리코박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피 제약회사에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매치를 하루에 서너 잔씩 끓여서 먹었더니 싹 그다음부터 없어져서 저도 복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충분히 뭐 구제약 같은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비싸면 그냥 원두 끓여 먹여갖고 파 묻을 바야. 파 묻으면 그거를 땅에 오염이 되고 지하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익히면은 바이러스 정도 50도만 되니까 익혀서 유통시켜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도씨만 가열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류 독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 싸게 팔면 냉동했다가 싸게 팔면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묻은 방법은 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보는 데는 그렇습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다 바이러스는 소멸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방앗깻잎을 여러 가지 첨가시켜서 방앗깻 핵심 구조를 가지고 관절 질환에 좋다, 이렇게 운동 능력에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커피, 생강, 사과가루, 커피하고 이렇게 방앗깻잎 합하셔도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이제 커피하고 방앗깻잎 합해서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커피, 그 다음에 저기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가 살균 규조를 가지고 70, 20, 10의 결합을 해서 저도 그걸로 이제 충치균을 해결하거나 괜찮더라고요.
점막에다가 이번 점막에다가 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술이나 공업 알코올은 이렇게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그걸 살균 물질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발암 물질인데. 그래서 이거를 하시라고 말씀. 이것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 기술적. 이거 하시면 제 방송국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죠. 왠지 이제 식품 기술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도 하시고 또 제 다른 기술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 걸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얘기를 해도 계속 하시네요. 옥수수 팝콘 같은 것도 제가 튀겨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소금 설탕 넣거나 거기다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칠정 천연 한라봉 길청 자몽청 또는 뭐 이렇게 마요네즈나 어떤 치즈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초콜릿을 넣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튀긴 옥수수 팝콘을 이렇게 섞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소금 설탕 넣고 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볶은 길이나 이렇게 쌀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튀김에 이렇게 뭐 어떤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것을 소금 설탕 넣으니까 맛있더라. 그것도 하시는 거 아니죠? 왠지 찝찝하군요. 이혼희 셰프께서 명령으로 부탁해서 하시던데 왠지 찝찝하네요. 왜 내 기술을 무단으로 거기서 무단 방송국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상품화 시키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마요네즈 같은 데도 제가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또는 땅콩 버터 이런 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사 치청 천연 할라방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거나 치즈, 초콜릿, 기타 다른 것들을 첨가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아이스크림, 생크림도 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데 그다음에 매실청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꿀에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식초에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초에도 술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피시 소스도 가능하고 그다음 빵 만든 이스트균을 어떤 보온실에서 물 넣고 소금 설탕 넣어 육성을 시킨 후에 막걸리 제조하거나 포도주 또는 맥주 그다음에 소주 위스키 술 제조할 때 넣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골마을 예장호에서 이거를 제 방법으로 쓰시던데 이건 그 맥주 회사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하이튼 아실러 뭐 기타 다른데 이런 부분을 방송과에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백종원 씨나 뭐 이현박 씨나 이영자 씨나 이경우 씨나 연관이 안 됐겠죠. 전현무 씨나 이런 부분 전현무 씨도 이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서로 알겠죠. 모르진 않겠는데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방송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기술 구조가 나와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생크림 마요네즈에다가 이렇게 이런 생크림을 첨가시켜서 하거나 여기서 토마토 케첩 땅콩버터에다 생크림을 첨가시켜서 할 수 있다. 생크림도 종류별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라모 귤청 자몽 이걸 넣어서 한다고. 연유 같은 데도 되고 우유 이런 데도 두유도 되고 체다 치즈 같은 데 카이막 같은 데 넣어서 한다고. 이것도 두부나 이런 데 오뎅 같은 데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육포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튀긴 육포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튀긴 육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포 같은 데다가 맥주나 술을 넣어서 첨가하는 판매를 하시는 오뎅 같은 데도 두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치즈도 술을 넣어서 판매한다. 파이마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우유나 두유 또는 콜라 이런 데도 커피 같은 데도 술을 넣어서 판매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마누카 꿀처럼 황금 규절을 가진 꿀을 만들기 위해서 꿀에다가 유자청 조리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꿀에다가 방앗깻잎 운동에 좋다고 그래서 방앗깻잎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방앗깻잎하고
어떤 생방가루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운동력을 더해줄 수도 있고요. 방앗깻잎에다 그다음에 꿀에다가 마늘과 생강 익힌 거를 넣어주거나 단독으로 생강 커피를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시고 꿀에다가 조리대 가루나 이런 걸 넣어서 항균 규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유자청하고 조리대가 난데요. 그 다음에 꿀에다가 매실청, 유자청, 조리대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생강청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항공 규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공 규조를 가준 이렇게 꿀을 판매를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렇게 뭐 물려 쌀려 조청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항공 규조를 만들어주면 음료수로 들어가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약밥 같은데 떡 같은데 우리나라 약밥이나 떡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 두부나 이런 치즈 같은데 오뎅 같은데 넣어서 다양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도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하고 맥주나 술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얼병과 일본의 당고에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동일하게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이런 종류들 같이 다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다음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두부 만들 때도 오뎅 만들 때도 딱 보면 낙지 오뎅, 쭈꾸미 오뎅 그다음에 돼지고기 오뎅, 뭐 소고기 오뎅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햄 소세지 만들 때도 가능한데요. 햄 소세지 만들 때 물론 보통 이게 소고기 햄이 있고 돼지고기 햄이 있고 닭고기 햄이 있는데 거기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해산물들을 넣어서 이렇게 소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종류별로 햄 소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거기다가도 뭐 치즈, 두부, 오뎅, 카이막, 터키 카이막 만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부 만들 때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방송국에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생선뼈 분말이나 아니면 칠면조뼈, 그 다음에 닭뼈 분말 이런 것들 부산물들을 그래서 익혀서 비린내 안 나게 해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에 첨가하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라면이나 이런 데도 첨가할 수 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큰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나 면 종류, 라면이나 뭐든 떡볶이 이런 면 종류에다가 찹쌀풀하고 밀풀, 쌀풀을 넣으면 탄력 구조가 생긴다. 한천가루도 넣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카레가루를 넣어서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조리대 물도 좀 넣을 수 있어. 그럼 좀 더 맛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생크림 만들 때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체다 주의청, 파마산, 치청, 천연, 한라무, 귤청, 자몽청 다양한 걸 넣어서 생크림을 만들 휘핑크림도 가능하고 거기다 치즈나 초콜릿 다양한 걸도 커피를 섞어서 커피 크림 만드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박하나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넣어서 그것도 다양한 생크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을 뭐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방송가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주거나 이걸 기반으로 이거를 아이스크림 이렇게 아이스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생크림에다가 계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계피, 소금, 설탕 넣어서 좀 더 다양한 생강 같은 건 다양하게 맛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콜라 제조법에 있어서 콜라를 흑설탕을 넣는 게 핵심 비밀이라 그랬죠. 또는 후라이팬에 황설탕이나 흑설탕 이렇게 카레말을 좀 녹여가지고 그걸 분쇄를 해서 그거를 넣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콜라 만들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콜라 만들 때도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코카에 끓여가지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콜라나무 액상 넣고 그다음에 각종 첨가를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여기서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청, 천연, 할로바, 귤청, 자몽청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사이다 만들 때도 동일하고 과즙음료에다가도 이걸 첨가시킬 수 있습니다. 맥주 만들 때도 이 기술을 똑같이 쓰고요. 포도주에다가도 이것을 첨가시키고 막걸리나 소주, 위스키에다가도 이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단독으로 술을 만들어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끓여서 종류별로 소금, 설탕을 조금 넣고 설탕 넣고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서 육성해요.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고 그것을 같이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탄산을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싼 방법으로 다양한 과일주가 가능하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포도주에다가 첨가시켜 준다든지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주를 이것을 맥주에다 또는 막걸리에다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길이나 모든 곡식주를 튀겨서 하거나 살짝 튀겨서 하거나 아니면 굽고 볶아서 만드니까 진짜 맛있더라. 볶은 기류로 하거나 볶은 쌀, 볶은 밀, 볶은 보리, 그다음에 기장 수술, 전통술을 만들 때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거기다 동일하게 지금 만드는 술제리법으로 해서 그거를 볶은 기류 좀 명품주인데요. 거기다가 위스키에다 넣으면 짱짱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주에다 섞어줘도 맛있고 코코넛주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깡통이 코코넛 센 거를 끓일 수가 없어요. 그냥 끓이지 않고 그냥 만드는데요. 소금, 설탕 넣고 빵 만든 이스트 넣고 부지포, 보리역 기름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건포도를 건과일을 이렇게 포도주 만들 때 첨가시키면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맥주 만들 때도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막걸리나 소주 만들 때도 위스키만 쓸 수 있습니다. 건포도나 건과일을 제가 만들 때 유통을 시키실 때 오븐 같은데 한번 구워서 나오면 훨씬 더 당도가 높다 그랬는데 곶감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당도가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과일도 이렇게 유통 처리가 살짝만 하면은 당도를 높은 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과일과 어떤 건포도 이런 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과일과 건포도에다가 소금, 설탕을 같이 첨가를 시켜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치즈청, 천연, 할로바, 규청, 자몽청, 치즈나 초콜릿, 기타, 박하, 여러 가지 첨가시켜서 다양한 맛으로 건포도나 건과일을 유통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도 끓여서 만드시면 돼요. 끓여서 만든 거하고 생과를 섞어서 만든다. 이것도 전통적으로 포도주에다 모루주를 섞어주거나 딸기주, 망고주, 기타 다른 걸 섞어서 과일주를 섞어준다. 매실주도 그렇고 맥주에다가 매실주 섞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포도주 섞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기술. 코코넛주에다가 딸기주, 포도주, 그다음에 볶은 기리주, 스트로베리주. 그다음에 체다치유를 끓이는 방법과 끓이지 않는 방법 또는 체다치유에다가 우유 넣고 또는 다른 과일들을 넣거나 과일청과 과일잼이 제일 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술을 만든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대추하고 대추 야자주 이것도 괜찮더라.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막걸리 만들 때도 끓여서 만들어 먹고 끓이지 않는 방법. 막걸리 만들 때도 밀가루나 쌀을 기타 원재료가 되는 이것을 볶아서 만들거나 하시면 더 맛있다. 튀기거나 살짝 씻어서 이따 그 막걸리가 쌀, 밀 아니더라도 만들어진다. 볶은 기류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으면 이게 막걸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 밀과 쌀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볶음기름이나 다른 쌀을 섞어주거나 맥주에 그것도 막걸리 밀가루를 쌀가루로만 쌀로 만드는데 가루로 해서 밥을 져갖고 만들잖아요. 거기다 볶은 기리를 같이 넣어서 만들거나 다른 소재를 좀 더 보리나 보리나 조기장 수수 녹두 다른 걸 넣어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콩 같은 것도 이 기술 제 기술이에요. 그 단독으로도 해서 밀쌀 없이도 그렇게도 만들어지더라. 누룩을 같이 넣어서 이제 끓이는 방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끓이지 않거나 두 가지가 되는데
누룩 없이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또 누룩 없이 부직포에 보리와 기름을 넣어서 같이 끓이고 주거나 그냥 그걸 넣었더니 그게 막걸리 색깔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탁주로 팔고 이렇게 근데 그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이렇게 매일마다 설탕을 주죠.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 탄산이 많아지는 막걸리가 만들고 포도주 뭐 맥주 만드는데 다른 술도 소주 위스키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라앉은 건 탁주, 뜬 것은 청주로 만든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소금 설탕을 이거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이렇게 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 기술이다. 제가 이것도 참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하시면 안 될 텐데요. 왜 자꾸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관여가 안 됐겠죠. 그렇지만 관여가 됐다면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 제조법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라면 제조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기 이제 쉬워질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뭐 멸치 액젓이나 뭐 이렇게 어떤 그렇죠. 그 액젓 종류나 젓갈 종류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라면 스프를 만들 수 있고 액상 스프나 어떤 분말 스프 그를 기반으로 이렇게 다양한 라면 만드는 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기술도 웬만한 요리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라면 재료법은 약간 비밀에 속해 있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 라면 스프 같은 거 만드시는 회사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비밀인데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요네즈나 치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액상 스프 만들어서 했다니 이것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큰 시장인데 오뚜기한테 백종원 씨가 오뚜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농심이나 해서 아니면 삼양이나 팔도라면 그다음에 뭐 이게 오뚜기 라면이가 기타의 어떤 다른 제조사에서 마트 같은데 백화점 마트나 이런 데서도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라면 시장에 이걸 제 방법을 사용하시 PC방 라면 하던데 편의점 라면 하시 편의점 회사들도 이 기술을 이렇게 액젓과 어떤 젓갈 종류 기반으로 수프를 만들어서 라면을 만드는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마요네즈나 치즈 같은 걸 첨가시켜서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멸치 액젓과 예를 들면 참치 액젓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마늘 가른 거 넣고 그래서 이렇게 마늘 가른 거 넣고 마요네즈 넣고 치즈 넣어주고요. 치즈 넣어주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후춧가루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서 끓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젓 종류하고 젓갈 종류로 이렇게 라면 스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방법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설탕과 물엿을 넣어요. 물엿 또는 쌀엿 이런 걸 넣어서 만든다. 이 제조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액젓 종류나 여기선 그 젓갈 종류로 해서 멸치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라면 수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제조하시면 안 되겠다. 백종원 씨가 됐든 누가 됐든 뭐 하시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워낙에 식품가에 있어서 하시는 분이니까 이현복 씨나 막 이경규 씨나 영자 씨안 하겠죠. 근데 연관이 좀 돼 있는 거죠. 왠지 제 기술이 너무 방송에서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되게 부탁드리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냉장고를 부탁한 셰프들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나중에 민영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고 외국에 팔았을 때 왜 제가 못 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팔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지 마십시오. 참숯과 목탄 이런데 참숯과 목탄 이런데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콩기름에 넣어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요. 저도 식당을 해봤는데 숯불갈비 식당을 했는데 이거를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기름을 넣는 구조 또는 조개탄이나 연탄 같은데 이게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번개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조개탄이나 목탄 이런데 조개탄이나 일단 연탄에 종이 펄프나 이게 톱밥 구조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번개탄에다가 톱밥 구조하고 이렇게 일단 종이 펄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거는 캠핑용으로 사용하고 번개탄을 조그맣게 가루나 입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캠핑용으로 사용을 했더니 그것도 나오시더라고요. 방송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양초 같은 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양초 같은 거, 분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초 분말 그걸 이제 분말이나 입자시키거나 심지 있거나 없거나 그걸 불 붙이는 용으로 캠핑에서 하는데 그것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숯이나 목탄 모든 숯구조를 숯을 작은 덩어리나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기름도 넣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종이 톱밥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불 붙이는 착화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참숯이나 목탄 기타 숯구조에다가 종이 톱밥과 펄프를 많이 섞어서 좀 잘 탈타게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초 같은 것을 난방용 어떤 조명용으로 할 때 심지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강화 유리라든지 불빛이 어른거릴 때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으면 조명용으로도 넘어져도 불이 안 나고 그래서 여러 개 둬가지고 난방용 촛불용으로 난방용 조명용으로 사용한다. 불이 어른거릴 때마다 색깔이 되게 확 찬란하게 여러 색깔이 나타나면 짱이잖아요. 그래서 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도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막 초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지를 여러 개, 10개 놨다. 그래서 몇 개 킬지에 따라서 열의 정도나 난방의 조명의 정도를 틀리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심지가 있는 초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액상비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소금기가 없는 뭐 야채나 달걀 이런 것들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빵만 일시들었더니 이것이 안 썩더라. 그래서 이게 비료로 액상 비료나 고용 비료 또는 갈아서 흙에다 넣어서 흙을 판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음식물들은 한약재 같은 거나 그것을 물을 눌러서 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끓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액상 비료, 고용 비료 만들고 그 다음에 토양에 뿌려서 그 토양을 팝니다. 이것도 쓰시는 거 아니시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어떤 그 락스하고 그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가 제가 살균 구조로 가던데 그래서 동물 살균에도 좋고 사람 피부에도 뿌려도 괜찮고 겨드랑이 남냄새 날 때도 좋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용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뭐죠? 술이나 공업용 알코올은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것을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것을 이제 쓰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2 결합인데 프로테인이 딱히 안 지키셔도 돼요. 충치균 소멸할 때 제가 쓰고 있는데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피부 냄새 날 때 뿌리거나 피부 살균할 때 완선 치료하려고 이걸 만들었었는데요. 난 이렇게 사타구니에 이렇게 진물이 흐르면 이렇게 열탕 소독을 하지 드라이기 온도가 순간은 150도가 넘는데 그래서 다 가열을 여러 번 해서 화상이 입지 않게 조심하세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여러 번 가는데 가라앉힌다 이렇게 살균한 다음에 비닐장갑 끼고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하루 10대번씩 팔아요. 그 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으면 여성 질도 괜찮다 하면 입안 점막에도 괜찮으니까 오랫동안 먹으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고. 구내염 같은 데도 좋고 여성 질 청결제로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이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 뚜러퐁을 이렇게 50g인데 프로테지 안 지키셔도 돼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세척제나 산업용 세척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화장실 줄눈도 하얗게 된다. 그다음에 세탁세제에다가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청소세제에다가 이걸 고형화시키거나 액상화시켜서 하수구 청소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돼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변기 같은 데 놓으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놀랍게도 고형화 시켜가지고 그물망에 놓고 이것을 화장실 변기에 놓거나 오줌 할 때도 좋고, 근데 참 단가가 좀 세시면 일반 세탁세제를 고형화 시켜서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물통에다 넣어주거나 오줌 넣는 데 넣으시면 되게 이것이 탁월하게 세정이 되더라. 냄새도 좋고, 이 기술도 방송가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하면 이게 약간 뭐 냄새 제거제에 탁월한데요. 고형제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거나 냄새를 없애는데 탁월해요. 그래서 이걸 액상화 시켜서 페브리즈, 겨드랑이 뿌려줘도 되고, 이렇게 냄새 나는데 뿌리면 페브리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락스하고 베이킹 소다, 과산화수 이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막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 결합이 근본적인 살균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다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뿌려도 살균기가, 농업용으로 사용해도, 동물에도 피부병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도 하거나, 동물 같은 데도 사실 저는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서 피부병을 해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게, 야, 그러면 얘를 조금씩 가열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죽이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화상을 입으니까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를 상관없이 저는 피부병 하나도 없이 클린 상태인데요. 이걸로 해결했어요. 동물도 이제 하면 놀래잖아요. 근데 동물은 하면 놀래는데,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아니면 그냥 발라주셔도 이거는 해결이 되더라.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토양에다 뿌려도 전혀 이상은 없더라. 그래서 화분에다가도 이거 뿌렸는데요. 화분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제가 여기다가도 뿌렸어요. 이상은 없더라고요. 다 죽어요. 이상 없이 잘 자라요. 이걸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베이킹소다, 소금은, 그다음에 베이킹소다하고 젖산하고 설탕을 합해주면, 그래서 목이 끈끈이, 소파리 끈끈이 이래가지고 거기다 발라주면 됩니다. 액상 구조를 만들어서 벌레가 빠져가서 제거하는 방법도 되고, 농사용도 된다. 베이킹소다하고 젖산, 설탕을 농사용으로도 뿌려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충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리라고 보면, 모기 초파리도 되는데 뭐 다른 게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나 뭐 이런 그 쥐덫 같은데 치즈 냄새, 인공향이든 자연향 그걸 넣어서 끈끈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방송가에서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혈관을 막힐 때 뇌출혈 일어날 때 제가 조리대하고 이게 연근가루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심한 출혈도 해결을 했는데, 저도 한번 위험에 빠진 적이 있어서 이걸 결국엔 해결했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출혈이 생겨서 내장 출혈이. 이렇게 다 해결. 이거는 이제 가지고 위염과 유기양, 12지향 기항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급한 어떤 뇌출혈 일어날 때 뇌출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혈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만에 발표합니다.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출혈 구조에 탁월한 그 약초를 가지고 계속 복용하면서 식품과 약초를 했더니 간독성이 걱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해독하기 위해서, 간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약초 연구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두하고 콩 또는 진우니콩, 검은콩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방가루를 많이 섞어. 이게 생방가루가 핵심이에요. 해독 구조가 되는데 이것도 술 해독제나 다른 해독제를 사용하시다. 그래서 다른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하지 마시라. 광동제약이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혈관 막힌데 잠이 고속도로에 잠이 와가지고 너무 혼났는데, 잠이 좀 지식이 있어서 커피 자판기로 해서, 음료수 커피는 안 되더라고요. 커피 자판기로 나중에 해봤더니 안 돼. 잠이 와요. 자판기 커피로 해가지고 먹고, 초콜릿 하나 이만한 큰 거를 같이 먹었더니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이걸 쓰시면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 함량이.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약회사도 어디서 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 녹차나 콜라나 액션도 카페인 들었잖아요.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하시면 양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어떤 펩시코는 어떤 회사도 이거를 에너지 자연 강제로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잠이 오게 하는 건 대파하고 중동산 대추의 아자 열매예요. 어떻게 잠이 옵니다. 거기다 녹두가루나 콩가루를 볶아서 드시면 잠이 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염 그다음에 제가 저기 뭐죠? 그다음에 소화제로서 무하고 생강을 섞어주면 이렇게 소화제가 되는데요. 쓰시면 제기술이 되고 그다 이게 뭐죠 그 건무화과 열매 이것도 같이 동반할 수 있어요. 무하고 건무화과 열매를 혈관 타동제로 썼는데 너무 좋더라. 녹두하고 섞어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탁월해요. 탁월한데 피부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는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수로 하거나 그것을 세수 뭐 그 샴푸나 이런 데도 사용해도 탁월할 것 같다. 세수비누나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복용제로 그냥 가루로 복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율무하고 녹두를 제가 그 노래할 때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지 폐를 탁월하게 가래끌 때나 이때 근본적으로 이제 커피를 요새는 이제 커피 먹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주전자에 넣고 끓여서 계속 먹어서 그걸로 그냥 호흡기 바이러스 쓰니까 다 되더라고요. 기관지 폐도 천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식이나 이렇게 비염 같은데 뭐 축농증에도 몸에 이게 배 아플 때도 적용하고 노래 부르는데 이제 목소리가 율무하고 녹두를 볶아가지고 가루를 먹으면 목소리가 깨끗해져요. 기관지 폐를 청소하나 본데요. 여기 혈관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부도 되게 좋아요. 부들부들해지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율무, 포도, 사각가루를 하셔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번데기가루, 소금가루 하셔도 피부가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뽕잎가루, 오디가루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된다. 커피하고 생강가루하고 합해서 운동 능력이 좋아진다 그랬죠. 방앗깻잎하고 커피를 섞어줘도 되고 방앗깻잎하고 생강가루, 방앗깻잎하고 녹두, 콩도 된다. 이런 거 하시면 제기술에 방앗깻잎을 넣어가지고 대파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무하고 녹두하고 또는 이렇게 콩을 이런 것을 또는 무 녹두 단독으로도 혈압을 낮춰준다. 무 오렌지, 무 대파도 되나 이것을 섞으셔가지고 방앗깻잎하고 섞어갖고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방앗깻잎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핵심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무가 핵심인데 무를 가지고 무 녹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콩도 좀 도움이 되는 이것도 제 기술. 핵심 구조를 가지고 다른 거 섞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다. 커피에다가 다른 걸 섞었으니까 나는 방앗깻잎에다 다른 거 섞었으니까 난 한 가지, 난 두 가지 할게, 난 다섯 가지 할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핵심 구조가 방앗깻잎, 핵심 구조가 커피고 핵심 구조가 무다고요. 무화과 열매가 핵심 구조. 그러니까 변비에도 탁월해요. 무화과 열매는 변비에는 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실청하고 건무하고 하셔도 이것도 핵심적인 건무하고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하고 하셔도 탁월하더라. 매실청하고 사과 부춧가루 하셔도 이것도 되더라. 그럼 건무하고에다가 부춧가루 사과가루 하셔도 이것도 되더라. 그래서 이게 쓰시면 무하고 그렇죠. 부춧가루, 사과가루 해도 이것도 되더라. 그래서 무하고 근데 그 건무화과 열매가 이게 어떤 변비 해소는 탁월한 것 같은데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걸 넣어가지고 다른 걸 첨가해서 난 너하고 틀리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저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매실청, 생강청 해도 이것이 변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무하고 건무화과 열매였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마늘가루, 생강가루, 양파가루, 대파가루를 익혀가지고 그래서 꿀에다 넣어가지고 하거나 단독으로 여기서 복용돼서 몸의 건강을 살균하고 건강을 도움이 되는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커피하고 생강가루, 대추가루, 커피하고 생강가루, 생방가루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능력을 좀 좋아지게 하더라. 그러나 제일 좋은 건 커피하고 방앗깻잎이었다.
광합깻잎하고 생강가루, 광합깻잎하고 생강가루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커피를 해주니까 근력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커피하고 생강가루 하셔도 근력은 도움이 돼요. 커피야 그다음에 광합깻잎하고 생강가루 하셔도 근력은 짱입니다. 근력을 운동할 때 매실청, 커피가루 아니면 광합깻잎하고 생강가루 섞어주면 근력이 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커피, 생강가루, 대추가루 하셔도 그렇고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화제로서 무, 생강을 제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건무하고 열매를 같이 동원할 수 있다. 소화제로서 또 무, 파인애플, 키가루를 같이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과가루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위경련 일어날 때 대파하고 대추는 원래 삼극인데 끓이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끓여서 복용을 한번 해보세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프로테인 진짜 없어져 버려요. 놀랍게도. 일단 그런 다음에 대추하고 생강을 끓여서 그걸 복용을 해보세요. 끓여놨다가 그럼 다시 몸에 힘이 들어오면서 놀라 이상한 게 된대. 저도 연구하다 이거저거 하다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위경련이 그다음부터 안 생겼어요. 위경련 치료를 이 방법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녹차하고 율무, 포도 추출물을 섞으면 눈이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 그 다음에 조리대 45%, 어성초 10%, 삼백초 10%, 건버즈번초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르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거머리 5%, 부처선 5% 이걸 쓰시면 이것을 가루나 액상 구조로 해갖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일단 지혈 구조에 작용하는데요. 원래 피부병에도 적용할 수 있고 복용할 때는 약간 해독 구조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녹두, 검은 콩, 생강가루를 곁들이셔서 해독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소면 묻혀서 액상으로 해서 치질 같은데 딱 하면 딱 치질이 딱 붙는 것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면서 치질이 이게 세균 때문에 잇몸에 이게 어떤 뭐 끼듯이 능가를 할 때 안에가 이렇게 딱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았는데요. 일단 그 다음부터 제가 비데기를 사서 안에까지 깨끗이 벌려가지고 깨끗하게 한 번 할 때 뭐 5번, 6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에까지 청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치질이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치질이 한번 화장지를 닦기만 하면 피해가 나오는 거라서 그 다음부터 그래서 문질러 닦으면 안 되겠고 우연히 제가 이걸 화장지 만드는 제조 방법을 알았는데요. 일단 돌가루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놀랬거든요. 이게 스크래치가 나는구나. 점막 좀 스크래치가 나서 상처가 나서 거기 이제 세균과 들이 증식을 해서 터진다라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는 잘 아물지를 않아서요. 터지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문질러서 하시면은 이게 여기서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나서 거기 세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붓는다라는. 그래서 붓는 것이 원인의 그거라는 잇몸 붓듯이 그래서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리대 55% 어성초 저는 여기서 취지를 해결했어요. 조리대 55% 심하지는 않았는데 어성 10%, 삼백즙, 곰보제 10%, 비단풀 5%, 소르장 5%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나 액상 구조로 해서 이것도 세균과 바이러스 작용을 하거나 그중에 호흡기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것은 조리대 그다음에 곰보배즙, 비단풀인데요. 어성초는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거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대하고 곰보배추 비단풀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탁월하더라. 이것을 쓰시면 제약회사도 어디든 제 기술이 되겠다. 정신병 치료에 있어서 보조식품으로서 또 도파민 한꺼번에 분비가 되면 이렇게 다시 생산해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보강해 줘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걸 생산 구조를 몸을 챙겨 갖고 하시는 분은 좀 부작용이 없나 본데요. 사과가루, 생방가루, 키가루, 체다치즈가루를 합해서 이걸 드시면 보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커피하고 생강가루 또는 사과가루를 하면 뇌도 활성화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머리에다가 사과시초라든지 이런 원액을 갖다가 이게 스프레이통이 어딨나? 스프레이통에 넣고 제가 이것을 계속 뿌려봤는데 스프레이통이 어디가
놓고 뿌려봤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잘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재밌는 실험은 저도 많이 했는데 다양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제게 뭐 그래서 샴푸 어떤 샴푸냐 탈모 샴푸나 샴푸제 이걸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세수비는 어른데도 그래서 이런 데도 하시면 제 기술이다. 머리가 다 다더라. 놀랍죠. 세배식조 안 되고 빈초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했다. 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발에 무좀이 좀 약간 각화형 무좀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진물이 좀 나는 부분은 드라이기로 가열해 가지고 이것을 살균을 하고 그러니까 안 물더라고요. 그 다음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에 70, 20, 10 프로테진 안 지키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과식초가 어떻게 사과식초인가 3번씩 3배씩 안 돼요. 빙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뿌리는 방식으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딱 발이 녹더라고요. 이렇게 각질이 녹으면서 매끌매끌해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좀 치료할 때 이걸 넣어서 사과식초나 식초를 넣어서 치료하시면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빨에다가도 치약 같은데 삼각지나 시초를 넣으면 하얗게 된다는 거 알았는데요. 그걸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 치료할 때 먹는 보강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식품의 보강제로서 커피가 난 것 같아요. 커피에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 원형 탈모증 같은 거는 제가 바이러스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직권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커피나 이런데 조리대 또는 커피하고 유자청 결합해가지고 바이러스 작용을 해결하고 커피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거기다가 마늘 같은 거 익혀가지고 마늘 생강청 조리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강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율무하고 그다음에 무하고 볶은 건무화과 열매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고 율무하고 녹두를 같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볶아 가지고 또는 거기다가 새멸치 같은 거 가루로 먹거나 좀 칼슘 보강이 건포도 이런 것들을 하거나 단백질을 좀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계란 같은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식품을 좀 보강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거기다 홍시가루, 비타민C 부족 때문에 수도 있기 때문에 홍시가루를 첨가하거나 감가루, 아니면 골드키 가루 이런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해서 또 식품을 보강함으로써 이것을 탈모를 치료한다의 개념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커피하고 커피 단독, 커피하고 조리대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 이제 바이러스하고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식품으로서는 그렇죠. 식품으로서는 마늘하고 생강 익혀가지고 조리대하고 같이 하시거나 유자청도 같이 곁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드세요. 마늘의 함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포도하고 새멸치하고 이런 것들 홍시가루는 이렇게 골드키리 가루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냄새나는 페브리즈 몸에서 냄새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실청하고 냄새나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암 환자에게서도 냄새나고 다양한 냄새가 나는데요. 액취증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실청하고 거기다가 유자청, 조리대 이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거기다 마늘청, 생강청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냄새가 사라지겠는데 생강에는 냄새를 없애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커피 같은 것도 그림에 튀겨가지고 꾸준히 드시면 이런 냄새가 사라지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페브리즈 냄새 나는 데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70, 20, 10 프로테진 안 지키는데 겨드랑이나 동물에도 이게 다 뿌리서 살균 구조를 가져서 냄새를 없앨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협심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이렇게 어떤 손이나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약간 혈관이 막혀 있거나 심장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무와 건무하고 열매, 율무하고 녹두를 볶아서 드시고 커피를 드셔도 괜찮은 분은 콩기름에 커피를 해갖고 그걸 끓여서 그걸 드셔보시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율무, 녹두 이것도 볶은 율무를 이것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는 이것을 못 드신다면 유자청하고 이렇게 유자청하고 조리대를 한번 드셔보시라. 그래가지고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방앗깻잎 같은 것도 약간 살짝 프로테지를 넣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혈관 타동하고 이것이 바이러스하고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커피하고 조리대 또는 유자청 결합해서 이걸 계속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품과 약초를 치료한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이거를 제가 제약회사 2019년도에 접촉을 다 했었는데 여기 연결은 잘 안 됐습니다만은 치료는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이 다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는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죠? 그다음에 뭘 얘기를 하려다 까먹어. 그러죠. 식품과 연구를 하다 보니 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바이러스와 세균의 그 어떤 면역 세포가 빵꾸를 뜨라고 삼투압으로 터뜨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럼 식품산으로 이렇게 사과시초 넣어가지고 발을 맨들맨들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각화용 무좀 녹아가지고 발이 매끈매끈해지더라. 그러면 야 얘네들 필링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인체 뭐 식초가 산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거. 그래서 오뚜기 뭐죠? 토마토 케첩 있어요. 토마토 케첩 절반 들어가고 오뚜기 거 아니어도 괜찮죠. 네, 매실청 콸콸 들어가 펩시콜라 콸콸. 펩시콜라도 이빨 녹여요. 그 정도로 펩시콜라도 어떤 지방률 녹이는 데는 탁월해요. 펩시콜라 아니더라도 콜라에다 그거 녹는 장면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콜라도 되겠죠. 다른 콜라도 그러겠죠. 그래서 펩시콜라 콸콸 넣고 먹어도 괜찮으니까요. 이제는 저는 자주 먹습니다. 콜라를 혈관 타동하기 위해서도 먹고요. 그래서 지방질을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콜라, 매실청 칼칼, 그다음에 깔라맛이 칼칼, 펩시콜라 칼칼, 생강청 좀 넣고 초고추장에다 마늘 갈은 거, 유자청을 넣어갖고 그걸 좀 넣어줘요. 그래서 위액이 분비가 많이 돼갖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산을 많이 먹을 때 이렇게 점액을 나가게 방어층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조리대 가루를 넣어줘요. 커피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조리대 가루나 액상을 끓여서 넣으면 이게 딱 되더라. 이거를 이제 이런 컵에다 넣고 한 번에 7번에 걸쳐서 물 좀 넣고 이렇게 먹으면 혈액 속에 한 20초 남짓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 안 혈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특히 바이러스에 탁월한데요. 이게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나봐요. 녹아가지고 인치세포보다 약하니까 개체 수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이것이 터뜨려서 저도 이제 계속 그걸 먹고 있어요. 안전하고요.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발 무좀하듯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종류에 상관없이 이게 잘한 바이러스 다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균까지도 가능하겠다. 크기가 작잖아요. 면역세포들은 우리가 먹는 식품이니까 괜찮다. 이제 내가 나한테 실험을 봤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혀 안전한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가에서도 그렇고 제발 제 기술을 제약회사에서도 멋대로 하시지 마시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 기술이 무단으로 거기에 몽땅 모듬으로 내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방송의 유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품 이렇게 제 기술을 갖다가 거기서 방송에 소개해서 자기네 기술로 둔갑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건 아니겠죠.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백종원 씨나 설마 물기용 씨가 그랬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전혀 그렇죠.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죠. 예. 오뚜기에서도 그렇고 제발 좀 하지 마시라. 그래서 여기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죄송한데 방송국 이제 시골마을 이장으로 해도 여러 관련 프로그램에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좀 찜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으시겠는데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형사민사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직접 소송은 누구든지 안 걸고요. 제품화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 내가 팔았을 때 그분들이 하세요. 제발 좀 부탁하는데 그걸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 기술을 왜 제 기술이 무단으로 거기다 몽땅 모여 있나요? 제 걸 보신다는 건데